대선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선거입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지역별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또 노리는 또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는 미디어다. 미디어 선거. 그 말씀은 앞으로 치러질 토론. 토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춤출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1차 토론 후에 지금 지지율 변동이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분위기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청취자들이 들으면 조금 의아할 텐데요. 현재 지지율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후보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20일 앞두고 상한가. 네네. 이준석 위원장이 골라오신 게 아니라 지금 허성무 소장님이 골라오셨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저는 낯간지러워서 못 보고 자, 그럼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구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사람을 꼽기보다는 S사의 세탁기를 꼽겠습니다. 전자제품 회사 S사의 세탁기. 요거 재밌네요. 자, 잠깐 기다리시고 먼저 허성무 소장의 유승민 후보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왜 상한가입니까? 지난 14일인가요? 13일 저녁 금요일이었죠. 방송이 됐는데 첫 토론회였죠. 그죠? TV 토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토론에서 진수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토론과는 상당히 달라진 아주 이렇게 활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좀 돋보였습니다. 단연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토론에서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재치, 말장난 이런 것이 아니라 체화된 지식과 체화된 정책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지지율과 관계없이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5번의 토론이 있고 그중에 3번은 선관위가 하는데 3번 중에 2번은 또 스탠딩 토론이에요. 서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 금요일 토론은 주제가 산만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토론은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방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집중력 있게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력이 더 드러나게 그렇습니다. 되는 토론이군요. 특히 경쟁하고 있는 후보가 전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 구도거든요. 유승민 후보. 보수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괜찮은 보수냐. 또 흔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진짜 보수고 누가 가짜 보수냐를 드러내는 한 장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 지금 TV 토론으로는 이렇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칭찬이 막 쏟아지고 여론조사도 TV 토론 후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 유승민 후보가 이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유승민을 강제로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요.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수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안 해본 겁니다. 이런 선거가 무슨 선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큰 집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던 선거를 하다가 이제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급함이 이제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대선 이후에 내년에 다가오는 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 뭔가 또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당과 연대 같은 걸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은 사실 바른정당 지금 입지가 없고 다른 당 쪽으로 혹시 그럼 옮길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합당까지도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다선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 의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지금 혹시 내년에 이제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워낙 그분들은 지금 1년 뒤가 선거라 생각하니까 다급하게 지금 움직이시는데 또 바른정당 전반적으로는 그럴 의견이 소수일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 계산이 빠르고 내공이 얕은 분들이 항상 선거 때 좀 불리하면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선거 결과 보고는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 보면은 두 보수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자릿수. 그러나 결과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투표율과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보수표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다 합쳐도 두 자릿수가 될까 말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더 올라가 있을 거다. 그거는 왜 그렇게 보세요? 무슨 근거? 이게 이제 실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샤이 보수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샤이 보수가 이제 다른 데로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흔히 뭐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 전략적 투표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런 선택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숫자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선거에 뛰게 되면요.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지금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세력들 적게 잡아도 한 15% 정도 된다고 하고 전 국민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대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면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급박해지면. 그러면 15% 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 지지율대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고 보수의 지지표를 받고? 흔히 많이 지적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유목민족 지지율이고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농경민족 지지율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경민족 지지율은 있어요. 정착이 딱 돼 있는 거고 이제 유목민족은 뭐 기동성이 뛰어나고 파죽식세의 그런 건 있지만 확장성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게 굉장히 부침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두 후보가 그 부분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군요. 농경민족은 어떻게 하면 더 인구를 늘릴까? 재밌습니다. 한참 얘기했네. 허성무 소장의 상한가, 유승민 후보.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로 S사의 세탁기를 꼽아오셨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말했다는 게 지금 뭐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의 어쨌든 과오로 지금 정작 삼성의 그 총수는 구속돼 있는데 이렇게 삼성 세탁기를 또 띄워줬으니까. TV 토론에 그야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삼성 세탁기 논란이, 논쟁이.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어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아니 후보 자신부터 좀 들어갔다 오세요. 그렇죠. 홍 후보가 난 이미 들어갔다 왔다. 심상정 후보가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이렇게 돼서 한바탕 웃음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당전체를 좀 넣고 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도 안 된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진박 세력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징벌적인 조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좀 구호는 컸지만은 실제로는 뭐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세탁기 논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저 이제 1차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시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웃었던 부분이 그 삼성 세탁기 부분이었고 솔직히 홍준표 세탁기가 그 다음날 실시간 검색가 하루 종일 랭크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로는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슈는 되는데 왜 지지율은 이해창 전 총리가 있죠. 홍준표 후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홍준표 후보에게 충고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충고? 충고. 예.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 아마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보수의 포심을 잡지 못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 않는가. 품격.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의 뒤에 이제 있는 그런 보수 우파의 우군들이 누구냐.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다급하니까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지주인 이회창 총재를 찾아간 건데.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진짜 가기 싫었을 것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회창 총재는 유승민 후보의 가장 큰 든든한 지원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됐을 정도로 지금 그 원로들의 지원이 다급한 것이 갈 곳이 없는 거군요. 홍준표 후보의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은 거는 사실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층이라는 것은 그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고 그러네요. 사실 뭐 진짜 비를 맞아도 갓을 쓰고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 그 보수의 정신인데. 보수 후보의 숙명인데 지금 뭐 세탁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고장난 세탁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티즌들이 올린 SNS의 그 평가들이 한 줄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줄 평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지만은 이제 이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시중의 평가니까 어떻게 돌았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목사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운동권 누나, 운동권 누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술 취한 시골 아재. 좀 너무 낮술 드신 시골 아재. 뭐 그렇게 돌았어요. 순화해서 옮기셨네요. 그다음 또 한 분 후보 있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썩난 전교 1등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그게 뭐 완벽한 평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들이 느끼는
아주 뭐 한 줄에 뭐 척박한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21년 남았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도 분명히 스타일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홍준표 지사의 어쨌든 그 정치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조금 더 솔직한 면이 돋보이고 좀 더 당돌한 면이 돋보이는 그런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박 후보로 나온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본인도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고 인지 부조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인지 부조화. 그런 거지. 원래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스타일대로 또 하게 된다면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변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 토론 20여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면서 방금 전에 그 평가는 대중의 평가지 우리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대학 교수 전교 1등 아재까지 다 나왔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미대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토론이군요. 특히 경쟁하고 있는 후보가 전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 구도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 보수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괜찮은 보수냐 또 뭐 흔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진짜 보수고 누가 가짜 보수냐를 그렇죠. 드러내는 한 장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 지금 TV 토론으로는 이렇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칭찬이 막 쏟아지고 여론조사도 TV 토론 후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 유승민 후보가 이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유승민을 강제로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요.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수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선거입니다. 뭐 물론 뭐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들 뭐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지역별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또 노리는 또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는 미디어다. 미디어 선거. 그 말씀은 앞으로 치러질 토론. 토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춤출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1차 토론 후에 지금 지지율 변동이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분위기 염두에 두면서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청취자들이 들으면 조금 의아할 텐데요. 현재 지지율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선거를 안 해본 겁니다. 이런 선거가 무슨 선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큰 집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던 선거를 하다가 이제 뭐 후보가 뭐 한 자릿수 지지율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급함이 이제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대선 이후에 내년에 다가오는 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 뭔가 또 본인의 정치 지역 진로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당과 연대 같은 걸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은 사실 바른정당 지금 입지가 없고 다른 당 쪽으로 혹시 그럼 옮길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합당까지도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다선 후보를 유승민 후보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20일 앞두고 상한가. 네네. 이준석 위원장이 골라오신 게 아니라 지금 허성무 소장님이 골라오셨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저는 낯간지러워서 못 뽑죠. 자, 그럼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구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사람을 꼽기보다는 S사의 세탁기를 뽑겠습니다. 전자제품 회사 S사의 세탁기. 요거 재밌네요. 자, 잠깐 기다리시고 먼저 허성무 소장의 유승민 후보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왜 상한가입니까? 지난 14일인가요? 13일 전에 금요일이었죠. 방송이 됐는데 첫 토론회였죠. 그죠? TV 토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토론에서 진수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토론과는 상당히 달라진 아주 이렇게 활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좀 돋보였습니다. 단연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존 토론에서 뭐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재치, 말장난 이런 것이 아니라 체화된 지식과 체화된 정책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뭐 지지율과 관계없이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5번의 토론이 있고 그중에 3번은 선관위가 하는데 3번 중에 2번은 또 스탠딩 토론이에요. 서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 금요일 토론은 뭐 주제가 산만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토론은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방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집중력 있게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